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수업은 암 예방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 예방의 정의에 대해서 1차 예방과 2차 예방, 3차 예방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예방으로서는 건강한 시기에 암에 관한 바른 이해 및 건강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여 암 발생 고위험 요인을 피하고 예방 형태 및 건강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암 발생 가능성을 1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있고요. 2차 예방은 암 발생 고위 위험 진단을 대상으로 조기에 발견해서 암 검진에 적극 참여하고 암 관련 자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초기에 병원 등을 방문하여 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차 예방으로서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적절한 자기관리 방법 등을 습득하도록 돕고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 관리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암 예방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법이다. 음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요. 국민 전체의 36%가 암 걸릴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론과 책을 통해서 암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습득해야만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고요.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암 예방 대책으로서는 1차 예방은 암 예방의 생활습관,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암 발생 인구 가운데 3분의 1은 1차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3분의 1은 환자도 적절한 치료만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 암 예방의 생활 습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열에서 30%는 암 발생 가운데 1차 예방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3분의 1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고 또 3분의 1은 적절한 치료만 통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암도 극복할 수 있는 지금의 세대죠. 여러분들이 많은 걸 습득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암의 대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은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진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예방에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거의 완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암은 금연을 통해서 간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14가지 실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암 예방 14가지 생활 실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편식을 하지 않고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황록색 야채를 주로 한 과일 및 곡물 등을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유와 된장을 매일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바이타민 A, C, E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하지 말고 지방분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을 먹지 말고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불에 직접 태운 후 훈제한 고기나 생선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여덟 번째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습한 곳에 상당히 좀 피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반지하실 같은 게 있었는데 지하실이랑 이 습한 곳은 피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덟 번째 중요하고요. 아홉 번째는 술을 과음하거나 자주 마시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담배를 금하십시오. 11번째는 태양광선 및 특히 자외선에 과다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12번째는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되 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14번째는 목욕이나 사우나를 자주 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 14가지를 암 예방 차원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암 예방 차원으로 쭉 할 것이 14가지인데 이것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암을 많이 퇴치하시고 많이 홍보해서 이 14가지 상당히 주의 있게 습득하고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운동으로 암 예방하는 걸 다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주로 이제 먹는 것이든 이제 운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운동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많은 언론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는 오늘의 ACS 뉴스에서 따르면 최근 운동이 난소암, 유방암, 결장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많이 보도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민 박사는 국제암저널지에서 난소암 환자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 습관을 조사한 결과 평소 운동을 많이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즉 운동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난소암 위험이 50%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4가지 유동형의 행동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즉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땅을 파는 작업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하는 것, 빠른 걸음으로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등 일주일에 3시간 여성, 격렬한 스포츠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작업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미국 암학회 알파 바들 박사는 암의 원인과 통제로서 연구 보고서에서는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을 유방암 사이의 관계 조사 분석한 결과 수영, 달리기 등과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시간 이상 하여야만이 좋고 적어도 6시간 이상 하는 여성이 유방암 우열에 30% 나눠진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은 일주일에 최소 6시간 이상은 해야만이 유방암의 30%를 다운시킨다고 볼 수 있답니다. 걷기나 댄스는 이에 2배인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을 해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걷기나 댄싱은 일주일에 12시간이죠. 12시간 해야만이 30% 이상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유타 대학의 MRI 슬렌 박사는 역학적으로는 연구 보고서에서 조깅과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5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이 직결장암 위험률을 4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암의 경우 이보다 강도가 덜한 운동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이 우리의 현대병의 암 예방에 얼마나 큰 퍼센트를 차지하냐고는 상당히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은 적극적으로 많이 강요하고 먹는 식습관과 운동만 잘하면은 모든 암은 다 퇴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에 요 많은 학자들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시기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는 편식하지 말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절대로 편식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으면 상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2조에서는 똑같은 식품을 되풀이해서 먹지 않는다. 고사리에는 미량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아주 적은 양이니까 가끔 먹는 것을 걱정할 게 없지만은 날마다 먹으면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동식물들은 고사리는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식물들이 나름대로 고사리를 먹지 않는 것은 고사리 안에 독성 물질이 있어서 먹지 않나 하는 요즘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식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또는 사주에서는 과음을 피하고 프랑스의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지역에는 식도암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서독에서는 맥주의 발암물질이 생성하는 것이 미량이지만 검출되어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와인과 독일의 맥주, 즉 암물이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작은 양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걸 먹었을 때는 모두 암의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면 되고 있습니다. 5주 담배를 적게 피운다. 담배 특히 폐암과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알맞은 양의 비타민은 섬유질 식품이 많이 섭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편평상 피하를 막고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아초산 나트륨, 방부제 등과 같은 알마밀류가 반응하여 생기는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하고요. 또 암은 일종의 산화 현상인데 비타민 E는 반대로 환원작용이 있어서 변이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동변이 잘 되어 대장암에 걸릴 위험성은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변을 못 보고 하는 여러분들은 남대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서 변을 오래 배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하루에 한 번씩은 배를 바깥쪽 배출시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7조를 다뤄보겠습니다. 짠 것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염분 섭취가 많은 국민은 위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좀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어떤 국문화죠. 국이고 고추장이고 소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니까 많이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장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등 식생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뜨거운 음식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조에서는 검게 탈 정도로 누른 부분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은 발암성이 있으면 절제를 해주시고요. 전분, 설탕 등의 누른 부분에도 변의 원성인 물질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부분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구조에서 곰팡이가 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땅콩 등의 피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성이 있어서 소량이라도 암을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동양인에게 간암이 많은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아플라톡신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조에서 과도하게 햇빛을 쬐지 않고요. 자외선은 환경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변이 원성 물질이 있습니다. 장시간 햇빛을 쬐면 세포의 유전자가 상해를 입어 돌연변이 일으키기 쉬우므로 과로를 피하고 또 생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해 한다. 무리한 피로를 빠지거나 생체 세포에 상해를 입히거나 하면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조를 마지막 12조를 찾아보겠습니다.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목욕이나 사우나를
보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래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자주 닦아주는 것이 하나의 부분이라 생각도 합니다. 2차 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예방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2차 예방인 조기 진단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과 운동으로서 암의 예방을 살펴봤다면은 2차 예방으로서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조기 진단 받는 거죠. 전이가 안 된 극소암은 조기 검진하여 즉시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으므로 조기 검진은 중요한 자산이죠.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 정기 검진을 받고 위험 요소를 피해 암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의료의 선진국으로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착실히 빼놓지 말고 받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질환이 오면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각자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의 치료 방법에서는 암의 치료의 기본 형태는 수술요법, 즉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정확성과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요법에서는 최선의 치료 방법은 수술로 암세포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학적 요법으로서는 항암화학요법제로서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걸 파괴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요법에는 DNA 합성을 억제하거나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암세포를 산멸시킵니다. 약품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 치료는 각 약제의 효과를 높이거나 치료율을 높여주나 부작용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요법으로서 단독으로나 수술 요법 또는 항암제와 변형 요법으로 암 치료, 현재 암 환자 60% 정도가 방사선 요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요법은 참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죠. 많은 고통도 따르고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그 방사선 훨씬 현재 암 환자 60% 정도가 그 방사선요법을 많이 택한다고 있습니다. 면역요법은 면역체계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가 있고요.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종양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쳐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보고 있고요. 골수이식입니다. 골수이식은 대부분이 백혈병의 재상불량성 빈혈, 심각한 면역결핍 치료 방법으로 많이 쓰고요. 다량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시에 필수적인 보조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골수 억압이죠. 골수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골수를 뽑을 때는 그 대퇴근이나 흉골 쪽의 그 뼈에서 골수를 착취하는데 골수가 같이 맞는 사람은 찾기 상당히 어렵죠. 그 골수를 뽑아서 골수를 이식함으로써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인데 상당히 어려운 양쪽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상당히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뭐 100에 하나 1000에 한 번에 맞는다고 합니다. 악성암에서 골수 이식 후 장기 생존율은 40에서 50%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재발견하거나 전이된 유방암의 치료 시 골수 이식이 가능할 경우 다량의 항암제 치료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암 환자의 응급 상황을 보면은 암 환자는 암 말기 상태 때 전이
또는 치료의 합병증으로 응급상태 즉 폐사로 인한 문제, 대사장애로 인한 문제, 심장, 독성 작용으로 인한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